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3년도 신춘문예 시 당선작 분석. 이번 시간에는 시적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 두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당선작 임후성의 볼터와 경향신문 당선작 박선민의 버터가 그런 낯선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작품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시적 상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적 상상력은 대상의 내면과 상태를 상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는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사물에서 떠오르는 영감을 다른 사물과의 이미지를 근간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는 묘사와 진술로 형상화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묘사가 감각적인 이미지의 구체화로 시인의 주관적 정서를 객관화시킨다면 진술은 이를 위한 장식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정서나 감정의 토로가 아닌 정서의 객관화, 정서로부터 도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인들은 장식적인 진술로 자신의 내면 정서를 설명하는 것을 시적 형상화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슬프다는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이미지로 그려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정서의 객관화, 감각화로 상상력에 의해 그 정서나 정황에 이르도록 정서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시썩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놀라운 낯선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품은 서울신문의 볼터와 경향신문의 버터입니다. 임후성의 볼터는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에서 촉발된 상상력으로 사회구조의 모순과 위험성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적 상상에서 공학적 상상으로 확장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박성민의 버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유제품인 버터에 대한 낯선 상상력을 보여준 수작입니다. 그럼 서울신문 당선작 임후성의 볼터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임후성 씨는 50대 중반인 1968년생인데요. 먼저 당선 소감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안에서 파편인 나는 이제 새롭게 비행해야 한다. 상승과 하강의 난류를 지나며 나는 시의 이름으로 호명될 것이다. 착빙하는 동체에 닿는 빛의 차가움은 문학의 신경인가. 고향을 떠난 모든 미사일에게 시를 읽어주고 싶다. 당선 소감이 재밌는데요. 착빙하는 동체에 닿는 빛의 차가움 같은 구절에서 느낄 수 있듯이 당선 소감에서도 당선작 볼터의 이미지와 상상력, 기계공학적 감각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당선작 볼터는 뭐뭐를 보라는 명령어 화법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럼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볼터, 임후성. 코끼리를 보라. 코끼리끼리는 볼 수 없는 코끼리를 보라. 꼬리를 위해 서 있는 네 번째와 세 번째 다리를 보라. 걸음을 뗄 때 발을 남기고 벗겨질 것만 같은 발의 접힌 거죽을 보라. 달라붙어 있지 않고 그것은 끌려다닌다. 우리의 난제였던 바깥이다. 실체는 헐렁헐렁하다. 그 안에서 기관을 해체하는 망치질 같은 코끼리의 걸음을 보라.
눈앞에 직접 정의된 코끼리를 보라. 그럴 때마다 부서지고 있지 않은가. 간신히 어금니로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가.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안과 바깥은 서로에게 통증이 그지없다. 뒤쪽 숲을 보라. 나뭇잎들이 가지에 붙어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한다. 나무 주위를 맴돌며 탈출이 어려운 바람의 원숭이들을 보라. 가장 가까운 붉은색을 볼 수 없는 원숭이의 눈을 보라. 저 영특한 종족은 억의 못에 박힌 매혹이다. 이때 고개를 돌려 완전한 불의 형태로 시간을 태우는 대관람차를 보라. 오전의 하품 같은 간격을 보라. 해전의 무의미 아래 내게 건해지는 내 머릿속을 보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4년 전 그 사람을 보라. 하천이 흐르는 대로변에서 다리 아래로 유혹해 교량의 접합부마다 극렬하게 박힌 볼트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보았던 그 사람을 보라. 볼트 하나를 빼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보라. 그가 너를 찾아 나서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볼트 하나를 갖고 있다. 그와 상관없이 혼자서 한 번 더 다리를 건너라. 다리는 흔들거린다. 그 아래를 보라. 조그만 구멍을 남기고 녹슨 생략이 있다. 2023년도 서울신문 심사는 신혜욱, 오은, 정급벌 시인께서 했는데요. 심사위원들은 당선작 볼터는 코끼리 다리에서 볼터를 연상하고 코끼리 몸집과 사회 구조를 빗대어 전개하는 시라면서 코끼리와 사회의 연결, 그 상상력과 호흡에 감탄했다고 당선작으로 뽑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시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3년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첫 연에서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 다리가 발로 연결되는 헐렁헐렁한 거죽을 보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둘째 연에서는 숲과 대관람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죠. 그리고 셋째 연에서는 교량의 접합부에 박힌 볼트와 연결된 사람을 진술하면서 볼트가 빠진 조그만 구멍과 녹슨 생략을 보게 합니다. 보라는 명령형은 문장의 빠른 호흡을 만들어내면서 대상을 더듬어 뒤지듯 잘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볼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 발의 헐렁헐렁한 연결은 곧 부서지고 무너짐을 상상하고, 이러한 상상은 대관람차 같은 거대한 구조물 또는 교량으로 이어지면서 연결의 속성을 지닌 볼트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코끼리에서 촉발된 낯선 상상과 뭐뭐를 보라는 명령형의 내달리듯 호흡하는 속도감 있는 문장이 이 시를 당선작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당선작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당선작 버터를 쓴 박선민 씨는 20대 후반의 1997년생으로 명지대 문해창작학과 출신입니다. 심사는 김행숙, 황인숙, 이경수, 송경동 시인께서 하셨는데요. 심사위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의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생태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작품을 만나볼까요? 2023년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버터 박선민. 추우면 뭉쳐집니다. 펭귄일까요? 두 종류 온도만 있으면 버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뭉쳐지는 힘엔 추운 거푸집들이 있습니다. 마치 온도들이 얼음으로 바뀌는 일과 흡사합니다. 문을 닫은 건 오두막일까요?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을린 자국과 연기로 분리됩니다. 창문 틈새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연기를 뭉쳐줍니다. 고온에 흩어지는 것이 녹는 점과 비슷합니다. 초록색은 버터일까요? 버터는 원래 풀밭이었습니다. 몇 번 꽃도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들은 집요하게도 색깔을 먹어 치웁니다. 이빨에 파란 이끼가 낄 때까지 언덕과 평지와 비스듬한 초록을 먹어 치웁니다. 당나귀일까요? 홀핀이 물결을 반으로 가릅니다. 개명 후 국적을 바꾼 귤이 있습니다. 노새는 2마리입니다. 한쪽의 양이 너무 많거나 갑자기 차가운 밖으로 밀려나면 2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울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울의 일종일까요? 버터는 뜨거운 프라이팬의 바닥에서 녹습니다. 녹기 전에는 잠시 사각의 모양이었습니다. 다방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책상과 주로 이별에 쓰이는 인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안녕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한평생 뒤집어도 맞는 짝을 연속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신과 다른 모양을 가진 인사에 분명 터집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부서졌군, 다른 말로 교체해달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졌군, 새 말로 달라는 뜻이고요. 밀항선을 타고 전 세계로 스며들었습니다. 버터 한 덩어리에는 항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부유하다가 유빙처럼 발견된 버터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빙이 가로지른 국경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에 걸쳐 버터가 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버터가 사각인 이유는 창문에 넣고 굳혔기 때문입니다. 악천후를 뚫고 달리는 창문은 격렬한 속도입니다. 먼저 심사위원들의 평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선민의 버터는 뭉쳐지고 흩어짐, 얼음과 불, 저온과 고온의 대비적 상상력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사각이었다가 물처럼 녹아버리는 버터의 속성을 포착해 펭귄, 오두막, 당나귀, 저울, 안녕, 창문으로 이어지는 낯선 상상력을 전개해 나가는 힘이 인상적이었다. 버터에서 출발해 종횡무진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력의 바탕에는 버터가 탄소 발자국이 많은 음식이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시적 상상력으로 풀어낼 줄 아는 감각이 돋보였다. 5편의 시가 그런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점도 믿음이 갔다. 말을 예민하게 다룰 줄 알고 상상력의 전개가 독창적이면서도 이 시대의 가장 첨단의 문제의식을 관통하고 있는 시를 발견할 수 있어서 기뻤다. 비교적 상세한 심사평인데요. 서울신문 당선작인 볼터가 뭐뭐를 보라는 명령형으로 시를 견인했다면 경향신문의 당선작 버터는
뭐뭐일까요? 라는 질문 화법으로 상상력을 이어가는 기법이 돋보입니다. 박선민 씨는 우연히 황제 펭귄 다큐를 보다가 극심한 추위를 견디려 서로 흩어지고 뭉치는 허들링 현상을 보면서 문득 버터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풀어지다가 다시 추위로 뭉쳐지는 만년설도 같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뭐뭐일까요? 라는 질문 화법의 상상력 전개는 추우면 뭉쳐집니다 라는 첫 문장에 펭귄일까요? 라는 은유적 질문을 잇는 방식인데요. 뭉쳐지는 것에서 거푸집을 상상하고 거푸집은 다시 오두막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버터에 대한 은유적 상상 연결 방식입니다. 초록색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버터는 원래 풀밭이었습니다 라는 답 또한 이러한 방식의 은유적 상상 읽기라고 할 수 있죠. 대비적 상상력도 눈에 띄는데요. 얼음과 불이라는 저온과 고온 두 종류의 온도, 그리고 말과 당나귀가 낳은 두 국적 의미의 노새 등의 대비적 상상력은 추우면 뭉쳐지는 버터와 달리 따뜻한 온도 쪽으로 뭉쳐지는 난민들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버터가 사각인 이유는 창문에 넣고 굳혔기 때문입니다 라는 진술과 안과 밖을 나누는 사각의 창문, 그리고 격렬한 속도로 악천후를 뚫고 달리는 창문의 이미지는 시적 화자가 방이나 강의실 밖의 세상에서도 풀어지지 않고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는 마지막 연에서 장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풀어지고 뭉쳐지는 버터에 대한 상상이 이어지는 것이죠. 만년설과 유빙이 그 이미지입니다. 기후위기는 부유하는 유빙처럼 국경선 없이 확산되죠. 시의 관련 부분을 읽어볼까요? 밀항선을 타고 전 세계로 스며들었습니다. 버터 한 덩어리에는 항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부유하다가 유빙처럼 발견된 버터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빙이 가로지른 국경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에 걸쳐 버터가 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버터가 녹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 기후 위기가 음습해옴을 이 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술을 통해 버터 같은 유제품이 최악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임을 비판합니다. 실제 세계천연자원보호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식품을 선정했는데 소고기, 양고기에 이어 버터가 기후변화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당선작 버터는 이처럼 우선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정리하면 이 작품의 미덕은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앞에서 길게 설명드린 뭐뭐일까요? 라는 질문 화법으로 전개하는 낯선 상상력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시대의 문제인 기후위기를 관통하는 명료한 주제의식, 그리고 셋째는 치밀한 문장 구성과 감각적인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모작 모두가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정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4가지 미덕으로 마지막까지 심사위원들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 중에서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한 2작품을 만나보았습니다. 장우신 시인은
현대 사회를,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형태를 숫자와 표, 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려는 정치 경제학적 상상력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문학적 상상력, 특히 시적 상상력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만난 이 두 편의 당선작은 시적 상상력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작품성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의 깊이에 있으며, 상상력은 깊은 사색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의 작품 창작에 상상력의 성장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